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은 2019년 8월 30일이죠. 8월 30일. 우리가 이걸 하나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 국민 회개운동 참여 일형입니다. 참여 일형. 박상학 씨 구자로 우리가 그 농협에 있는 박상학 씨 구자에 매월 정기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이 좋겠다. 남북 통일하는데 분명히 쓰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남북 통일되는데 어떤 그 참 동력, 어떤 그 결실, 교회가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통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다. 교회는 남한에 있는 교회는 회개운동을 했다.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 여기 참여함으로 우리는 회개운동을 했다. 이렇게 맞아가는 것이요 맞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게 맞는 그렇게 해야 이게 선기능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 어떤 그 다른 폭력, 좀 무법적인 그런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섭리 참 그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한 사건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 경험을요 1919년 그 3.1운동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삼는 거죠. 그때를 역사를 분명히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때에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가 조직 자체는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가 그리고 한글 자체도 쓰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나. 교회가 대한민국에 들어서서 거의 1884년이라면은 한글은 그보다 한 10년 늦게 1895년이죠. 물론 그 전부터 한글이라는 건 체제가 있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공용어로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쓰게 된 게 1895년. 그래서 20년 지나가지고 1919년이 나오는 거고 1884년에서 30년 지나서 1919년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내용에서 또 당대에 교회에서 한글을 사용하던 여자들이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공부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여자들이 공부한들 국가설에 출세시키는 어떤 길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자들도 알아야 된다. 국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개인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이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교육제도가 아니고, 참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가장 어찌 보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여성 교육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이 쪽복음 소책자락하는 이익을 내는 거 아니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 전도하던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3.1운동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졌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10년 전에, 1919년에 10년 전에 평양의 산대인교회의 대부흥운동, 산대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운동, 평양이라, 평양. 요 평양에 있었던 이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 때문에요. 복음을 받은 지가 1884년에서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1907년이죠. 20년 정도 되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이라 연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평양의 산대인교회를 통해서 동양의 예루살렘 하는 것이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 3.1운동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내용에서 교회, 한글, 여자, 이 축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무도 이걸 가지고 당대에, 3.1운동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람, 당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지금 10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비폭력 국민, 저항운동, 강점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대항되는 나라 국민들이 비폭력으로 할 수 있었느냐? 앞으로 전 세계도 이거는 불가사의인 겁니다. 불가사의. 그 사람을 갖다 댈 수도 없는 게 누구 때문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노미널 퍼션으로 33인 대표라고 있지만은 대표가 한 일이라고는 선포인 것밖에 없어. 선포.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선포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날짜도 우리 그 일본의 강점을,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눈길을 피하려고 날짜도 미리 약속한 날짜가 아니고, 그것보다 좀 일찍이 또 파고다 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파고다 공원에 하지 않고 종로에서 먼저 선포한 거예요. 이 파고다 공원에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그것이 바로 진행되도록, 안 그러면 자기들이 움직이면은 일본 순사들이 와서 못하도록 막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희생되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집중되어지는 선포가 되다 보니까 파고다 공원에서 한 그 자체가요, 눈썰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학생이 일 나가지고, 정한 시간에 대표들이 안 오니까, 그냥 학생들이, 어느 한 학생이 외쳤다는 거죠. 청년인지 학생인지. 지금 이 흐름에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야 된다. 그리고 1950년에 있었던 그 사건, 목사들이 부산에서 회개운동을 했다.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교회에서만 기억하는 거죠. 이 줄기 자체가 1919년에서 30년 지난 1950년, 이 줄기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나타내는 대한민국 역사로 봐야 된다 하는 분명한 두 가지 점을요,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1445년의 한글, 반포, 그 내용에 1950년에 이 사건은
한글 1445년, 1919년 이 470년간 있었던 이 두 내용을 한글은, 6.25 사변은 이걸요 응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될 분명한 방향, 공산주의로 나타나는 3.1운동에 섞여져 3.1운동 이후부터 이제는 독립운동이 흐름이 북한이 저 만주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곳곳에 스며들어서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독립운동이 있어지는 거예요.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의 결과로 1445년에 이후로 있었던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때에 인사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은 사실은 그것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자체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하다. 밖에서 독립운동을 해보니까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맞아갔는데 어떤 나라를 할 것이냐. 중국에 있었던 그 활동대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1948년부터 나라를 세울 때부터 어떻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했을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향했을까? 민주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중국대로 했으면 우리가 중국과 같은 행태를 했으면 갈라질 이유가 없죠. 공산주의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것 색채가 분명히 북쪽에는 있는데 어떻게 남쪽은 민주주의가 됐을까? 남쪽에 있는 인사 중에서도 북쪽과 같이 공산주의가 되든지 민주주의가 되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남북이 통일하면 된다. 통일해서 이거 하면 된다. 하던 인사들이요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은 절대 다수인데 유일하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다. 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특별히 행적을 남기는 것은 왕족입니다. 이조시대 왕족이었어요. 이조에. 그 세종대왕의 그 형이죠. 그 숭령대군이 양녕대군. 형인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한테 양해를 물려서 자기는 그야말로 그 왕족에서 이름만 족보는 남아있지만은 왕 행세를 못한 세종대왕의 형, 그 형의 후손이래. 그 형의 후손 이승만이가. 근데 그 이조 시대에 이조 말기에 고종에 대해서도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하면 안 된다. 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대가 막 변화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 전 국가에 대해서 흘러오는 이런 흐름들이 도무지 이래가 안 된다 하고는 왕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안 된다. 세계적으로 지금 흘러오는 문물하고 협쳐서 이 어떤 그 외교가 있어야 되는데 외교가 전혀 발동되지 않는 왕 형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가면 반역죄로 사형당할 것이 사형당할 사형은도 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누가 사형언도가 났는데 그랬잖아요. 사형언도 났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전도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개인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전도한 일은
가장 많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게 전도를 하고 교회 그 안에서 회개 운동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선교사들이 고종한테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 국가를 그렇게 한 거는 좀 더 잘 살고 또 다른 나라하고 합해서 뭔가 좀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려고 한 거니까 좀 제발 좀 용서해달라 해서 사형해서 감형된 거예요. 감형돼가지고 나중에는 탈옥을 했는가? 추록을 했는가? 추록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록을 했죠.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해서 특히 영어를 잘했다. 영어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성경도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영어를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선교사들이 영향에 의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갖고는 미국 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되어진 그 내용에 미국에서도 이승만에 대해서 남겨진 자료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일본에서 공격받는다 하는 주장을요. 다른 사람들 말도 못하는데 그런 주장을 미국에서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받다가 나중에는 19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그때부터 미국에서도요 이승만을 주목하는 거죠.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상은 외국에서 독립운동 했다고 해서 이승만이라 되어지는 인물이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벌써부터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을요 면밀히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형성이 됩니다.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많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민주주의를 해방을 하고 나서 어느 형태의 국가 형태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방향을 정한 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1945년에 그런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6.25 사변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으면은 1950년 역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1950년 역사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일본하고 지금 뭐 무역 갈등이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 갈등에 대한 이런 책임을 전부 다 일본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바로 은행이라 은행.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소리 할 수 없는 할 줄을 모르는 인간. 문재인이요. 문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한 일을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한 소리를 하지 않는 행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치는 대로 입에 이어주는 대로 생각 주어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니고 뭐든지 다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걸 오다를 받아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 할 이유가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번 그 경제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는요, 일시적으로는, 참,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큰 충격을 잊지는 않을 거다.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어제 그 뉴스에 29일날 그 대법원 판결, 박근혜하고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비춰볼 때 이 정권에서 삼성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나름대로 완화한 거죠. 박근혜한테는 더 형벌이 강하게 가고
이재용한테는 일종의 감해주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는 거는 막 경제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의 그 지금 저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재용까지 막 어렵게 만들어놔 버리면은 도무지 안 된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갖고 대법원에서 판결도 그런 식으로 흘러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견뎌나갈 겁니다. 심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또 북한의 남북 통일도 이제 박상학 씨를 지원하면요,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북 통일과 여러 가지가 그 흐름이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분명은 그렇게 해결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 자체는요 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슈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는 1980년에 5.18 사건에서 국가 유공자를 발표하지 못한 이것 자체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국가가, 국민들이. 그리고 2014년에 했던 세월호 사건에 북한과 중국이 관여했다,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개입해서 국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촛불 집회를 하는 이 자체도 시나리오가 진행되는데, 이 내용을 문재인은 다 알고 있다. 다 그걸 배경을 하고 대통령 자리 덥석 잡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난장판을 벌여놨고 있다. 요 내용을요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시기, 진정을 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형편이 이렇구나 하는 것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건은요 아주 후대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것이 30년이 될지, 좀 빠르면 30년이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 생긴 이래로 6.25 사변보다 더 참혹한 그런 어떤 사태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태가 나지 않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관계 있는데, 왜 문재인이 교회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나갈까? 왜 1950년에 대한민국 위치를 세계에 알리는 위치가 되어졌을까? 이제 공산주의죠. 왜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발생됐을까?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혁명은 1914년인가? 내가 독을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독을 일부러 만들어왔습니다. 독을 이야기하려고. 러시아, 1917년, 17년 2월에 2차 혁명이죠. 그보다 앞선 한 10년 전에 러시아 1차 혁명이 있습니다. 1차 혁명, 1905년입니다. 요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955년에 있었던 러시아 1차 혁명. 1차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2차 혁명이 되어진다. 한 10년 후에. 1904년에 바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참패를 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러시아가 참패를 하죠. 그 러일 전쟁에서 참패, 그 다음에 청일 전쟁, 1985년 청일 전쟁에서 참패. 10년 후에, 10년 전에 청일 전쟁에 러시아가 청나라가 참패,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그 참패, 그리고 1905년 1년 뒤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다. 아무 관계가 없을까? 러일 전쟁하고 관계없는 러시아 혁명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917년이라고 하는 1919년 2년 전 러시아의 혁명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레닌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 공산주의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는 거죠. 물론 1904년에도 1905년에도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일단 하면 농민들을 위주로 해서
난을 일으키지만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들어오는 겁니다. 1917년에.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러시아의 위치가 국민들 대부분이 기독교, 정교회죠, 정교. 기독교라 하기보다도 희랍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다른, 지금 현재 교황제라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 정교회가 전 국민들이 다 교회 활동을 하던 그게 전 세계에 공산주의에 종주국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에요. 1904년하고 구분하는 이유는 1904년은 공산주의의 어떤 물결에 의해서 영향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전체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역량적으로 부족했는데 1917년 조직을 딱 가지고 들어갖고는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90%가 있던 그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바꿔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자연히 러시아에서 자리 잡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배척해야 돼. 90%가 되는 그 조직을 몰아내고 공산주의로 물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하고요 저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의 영향이 1950년에 대한민국에 그 6.25 사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6.25 사변을 대한민국이 막아낸 거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대한민국 힘으로? 백성들의 힘으로? 전 세계 16개국의 연합국의 힘으로 막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니까 우리나라가 어마하게 지금 위험한 형태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돌아올 것은 교회가 지금 현재 힘이 없다. 6.25 사변에 저항할 힘도 없고 이제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체는 분명히 하는 거고 또 나라가 전체가 어지러워서 몰락되어 가는 내용에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교회가요 한마디로 썩었다네. 썩었어. 이번에 그 집회 가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의 절망과 하나의 소망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겠죠. 잘못된 거는 신학교 때문에 신학교로 만들어서 교회 목사로 만드는 이런 내용. 목사들만 모인 자리인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말 참 옆에 있는 목사를 목사로 봐야 될지 사귀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옆에 분명히 사람들이 목사인데 목사가 앉아있는 행태들 목사가 집회에 참여하는 자세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한 방에 들어가서도 목사들만 있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 나오는 대화들이 그렇게 난잡한 대화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입에서 저런 말을 하는 입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를 그런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 자리 잡고 있는데 어림없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하겠지만 또 하나의 희망은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회를 이번엔 저는 처음인데 18년간 유지한다네. 18년간. 자기 자랑은 할 거 없다 그러면서도 물론 보니까 행적은 별로 내설 건 없는 건 분명한데 강사들 그 불려온 강사들의 행적을 보면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이래 있는 거로 보는 거에 비하면은 자기는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떤 힘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18년을 왔다는 거 아니야. 18년.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하나의 일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그 가지고 그저 참 참아오는 목사들 중에서도 특히 여자를 목사 만드는 건요 한글에
우리가 1919년의 행동에 비하면은 정말 여자들이 해서 안 될 일이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동안 좀 깨름직했는데 깨름직한 정도에서 이번엔 확실한 거죠. 여자들을 목사로 만드는 우리 제도, 그건 신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배우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막 달라드는 여자들, 그것은 목사로 만들어나니까 그 순수했던 여자들의 그 힘을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데 와서 하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많은 봉사가 필요한 그 자리에 헌신이 필요한데 옛날엔 다 그 자리를 헌신 자리는 여자들이 메꿨는데 헌신하는 모습이 없는 목회자 세미나를 해도 냉랭하게 정말 참 이 나라가 위태한 내용이 이 교회가 책임을 지는 그것은 분명하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